안녕하세요. 책블랑의 류입니다. 오늘은 양재진, 양재웅 지음의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를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섬세한 당신을 위한 양브로의 특급 처방.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 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병원 대표 원장.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W진병원 대표 원장.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파트 1. 세상에 치여 미처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챕터 1.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휘둘리는 내가 싫어요. 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점점 더 우울해져요. 나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챕터 2. 불안. 사라질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기에. 폭식증과 다이어트의 무한 반복.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결벽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예요. 행복하지만 동시에 너무 불안해서 죽고 싶어요. 대중교통을 탈 때 숨이 막히는데 공황장애일까요? 불안한 생각에 한번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챕터 3. 미래. 고민은 하되 절망은 하지 말 것. 취업해야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주, 타로, 별자리를 너무 맹신해요. 죽음이 두려워 건강기능식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끊기지 않아요. 엄마처럼 불행해질 것 같아 결혼이 두려워요. 챕터 4. 관심.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은 본능이다.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이 아닐까 두려워요. 사람들에게 제 존재감을 표출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관심받지 못하면 너무 불안한데 병일까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릴 때마다 저한테 예술가병이래요.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으니 너무 우울합니다. 파트 2. 나와 타인의 마음 균형을 찾지 못했다면. 챕터 1. 가족. 가깝기에 더욱 객관적으로 봐야 할 사이. 아빠와의 갈등. 우리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언니처럼 되기 싫어 화를 참으며 살았어요. 저를 가스라이팅하는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장녀라는 단어에 평생 저를 숨기고 살았어요. 챕터 2. 현명한 선택. 손절 혹은 배려. 청소년 때 당한 학교폭력. 어른이 돼서도 너무 힘들어요. 친구가 제 외모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제 뒷담화를 들은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학교폭력 이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친구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데 질렸어요. 챕터 3. 직장. 헌신하지도 도망치지도 말 것.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해요. 상사가 그만두면 더 힘들어질 텐데 같이 그만둬야 할까요? 실수를 자주 지적받아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혼내는 상사.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관계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지 못합니다. 챕터 4. 연애. 나를 잃으면서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마음을 다 표현해도 문제인가요? 그녀의 전 남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폭행하고 있어요. 헤어진 연인의 SNS를 보는 것이 이별에 도움이 되나요? 나쁜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낮은 자존감, 불투명한 미래, 가족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연인 사이의 상처, 누구든 한 번쯤 겪어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던 사소한 감정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슴속 응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앗아갑니다. 몸에 난 작은 상처에는 민감히 반응하면서도 마음이 느끼는 고통은 좀처럼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첫 발을 떼기 두려워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기에 손조차 내밀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 책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누구나 겪을 만한 심리 문제에 관한 정신과 전문의의 실질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에 관한 내면의 문제와 가족, 친구, 직장,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정신과를 찾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어줍지 않은 충고로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 함께 읽어내려가길 바랍니다.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되기에 수면 아래에 묻어둔 상처가 다시 불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는 분명 다른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상담을 시작합니다. 챕터 1.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10에서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좌절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양재진.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양재웅.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 자매와 어울려 컸던 과거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고스란히 혼자 받는 경우가 많죠. 너는 대단한 아이야. 혹은 너는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 결과 본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하기 전에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자의식 과잉 상태 혹은 거짓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태랄까요? 양재진.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자의식 과잉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기 의식만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실제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복원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웅. 저 또한 과거에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삶에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존감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런 삶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숱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자신과 위하고자 하는 타인 사이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재진. 저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나 대중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를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웅.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에서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양재진. 누구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돼주세요. 내가 싫고 밉고 한심하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작은 것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춰지는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예 끊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후회하기도 하고요. 자존감도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라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존감은 인정 욕구와 다른가요? 양재진. 인정 욕구란 말 그대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서부터 안정, 만족감, 행복을 얻는 형태죠.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직접 성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높아지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만을 목표로 하는 인정 욕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웅. 많은 경우 주어진 학업이나 업무를 잘하고 있음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방향성과 주도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고 있는가의 방향성에 따라 자존감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자기 효능감만 높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양재진. 사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키워져야 했던 것들입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 관계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신이나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또한 공부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죠. 이야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 간다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곳으로 내몰립니다. 결국 어린아이일 때부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뒷전에 밀린 채로 해야 하는 것만 계속하다 보니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잘하지도 못하니까 성취감은 더욱 느낄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자존감을 올릴 가능성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재웅,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최상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며 그 아래가 바로 자기 존중의 욕구, 즉 인정 욕구입니다. 그 밑으로 애정과 소속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정 욕구를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보다는 인정 욕구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는 자아 실현을 더욱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단계 이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면 인정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재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일상 속 작은 나의 행동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하루 1시간 산책하고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밤에 늦지 않게 잠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성공 경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성공의 디딤돌들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부터 매일 아주 조금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양재진, 양재훈 지음의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는 총 4편에 나누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